안녕하세요. 지혜로 사는 인생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84세 한기호 할아버지가 80세가 넘어서야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단어에 속고 살았습니다. 속았다고 말하면 좀 거칠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진심입니다. 가족이니까 참고,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가족이니까 또 참는 것. 그래서 무언가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이 생겨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하고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나를 다독이며 살아왔는데요. 80을 넘긴 지금 문득, 아니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닫습니다.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더라.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괜찮아, 내가 할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땐 아무도 나서지 않던 병원 수발을 제가 도맡았고, 형제끼리 갈등이 생겼을 땐 중간에서 양쪽 눈치 보며 조용히 중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던 그 시절, 밤새 열나던 아이를 품에 안고 이게 다 부모 노릇이지라며 참았고, 가게 일로 힘들어도 내가 벌어서 애들 공부만 잘 시키면 된다 싶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감정, 내 욕심, 내 바람은 한켠에 접어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고요? 가족이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형제들이 상속 문제로 다툴 때도 늘 제가 나서서 우리는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제 몫을 포기하더라도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큰형이 어머니 유품을 혼자 다 가져가려 했을 때도, 둘째 형이 제 앞에서 너는 막내니까 참아라고 했을 때도 그냥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혼수를 제대로 차려주려고 했고, 아파트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줬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육아용품부터 교육비까지 무조건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내가 아플 때도 24시간 곁에서 간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많이 힘드실 텐데 간병인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가족인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밤새 돌아다니며 저를 찾을 때도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가족이 전부였어요.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가족 일이 생기면 바로 취소했고, 제 취미나 관심사는 뒷전이었어요.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였을까요? 저는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갈수록, 부모가 늙을수록, 형제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질수록 가족이라는 그 단단해 보였던 줄이 서서히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살 때는 밥 한 끼 하자고 하던 자식들이 멀리 이사가면서는 문자 한 통이 어려워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못 보는 게 당연해졌고, 전화 통화는 겨우 몇 분, 그마저도 아이 울음소리나 회의 소리로 끊기기 일쑤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버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바쁘겠지, 또 연락 오겠지, 늘 스스로를 설득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기다린다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술 한잔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장례식이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나마도 바빠서 먼저 가봐야겠다라는 말과 함께 서둘러 자리를 뜨곤 했죠. 생일에도 축하 인사 한 통 없고 몸이 아파도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내를 잃었을 때도 그 긴 장례 기간 동안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가족은 몇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형식적인 조문을 하고 빨리 돌아갔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차갑더라고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오면 더 외로웠어요. 예전에는 큰 집에서 모두 모여 북적북적했는데 이제는 각자 처가 일이 바쁘다. 해외여행을 간다. 아이들 학원이 있다며 모이지 않았거든요.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조상님께 절을 올리는 제 모습이 참 쓸쓸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수술이었고 며칠이면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묘하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입원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왜 말을 이제 해요? 죄송해요. 바빠서 병문안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듣기 싫었거든요. 차라리 혼자 조용히 치료받고 나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입원하고 조용히 퇴원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생전 처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책도 보고 창밖 눈도 바라보고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나를 돌보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안부 전화를 받을 걱정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가족이라는 이름이 제 인생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를 느꼈어요. 항상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가족이니까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감들이 저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알겠더라고요.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국물 좀 더 드시겠어요? 이런 말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그분은 제가 혼자 입원했다는 걸 알고는 가족들이 바쁘시나 봐요. 괜찮아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원망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아, 이게 진짜 관심이구나. 조건 없는 따뜻함이구나. 병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서로를 더 잘 이해해주고 더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어르신, 수술 잘 되셨어요? 오늘 좀 어떠세요? 이런 안부 인사들이 가족보다 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도대체 가족이란 뭘까?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고 피가 안 섞였으면 가족이 아닐까요? 근데 말이에요. 저에게 미소 지어주는 이웃 아주머니, 제 안부를 챙겨주는 경비 아저씨, 제가 만든 반찬 맛있게 먹어주는 동네 친구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제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 어르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는 경비원 김씨, 그분은 제가 며칠 보이지 않으면 어르신,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라고 걱정해 주세요. 한 번은 제가 감기 걸려서 며칠밖에 안 나갔더니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옆집 박씨 아주머니는 제가 혼자 사는 걸 아시고 가끔 김치 담그면 나눠주시고, 아버님, 오늘 저녁은 뭐 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남편과 둘이서만 먹기 아쉬운 음식이 있으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동네 미용실 사장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머리 자르러 가면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라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요. 가끔은 머리 깎는 값도 받지 않으시면서 우리 미용실 최고 단골이시니까 오늘은 서비스예요. 다음 달에도 꼭 찾아주세요 라고 하세요. 슈퍼마켓 사장님도 그래요. 제가 장 보러 가면 항상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은 뭐 필요하세요? 하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시고 무거운 건 집까지 배달해 주시기도 해요.
가끔 새로 들어온 좋은 과일 있으면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라며 따로 챙겨주시고요. 동네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기 검진 갈 때마다 어르신, 요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혈압은 어떠세요? 라고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한 번은 제가 약 먹는 걸 깜빡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과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관계. 그냥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챙겨주는 관계. 조건도 없고 의무감도 없이 그저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피가 섞인 제 가족 중엔 제가 아프단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는 동안, 퇴원해서 회복하는 동안 그 누구도 제 안부를 묻지 않았거든요. 결국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관계라는 걸 나는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참아왔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 한다. 가족이니까 희생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먼저 양보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조건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참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걱정해 주는 거죠. 이제 나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소홀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다만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인사하고 따뜻한 국을 끓여 먹으며 위로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절을 느끼고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았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요즘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아침을 먹어요. 신문도 구석구석 다 읽고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도 주고요. 점심 후에는 낮잠도 실컷 자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집을 깨끗하게 치워놔야 한다는 강박도 없어졌어요. 제가 편한 대로, 제가 좋은 대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요. 가끔 자식들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왜 연락 안 하지? 왜 안 와보지? 이런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안부를 빌어줄 뿐이에요. 그리고 가끔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아내, 부모, 자식, 형제들. 그들을 떠올릴 때 예전처럼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야기해요. 항상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아. 그래도 괜찮아. 난 괜찮아. 삶이란 건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어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80을 넘겨서야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아팠던 모든 날들아, 이제 안녕.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진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날들을 보내려고 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일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